16번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의 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x가 2점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나고 y는 gx가 2점 알파, 0, 감마, f, 감마에서 만난다. 베타 빼기 감마는 1, 감마 빼기 알파는 4, g0은 마이너스 3일 때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감마를 해야 되네요. 그럼 fx식을 내가 개수가 1이니까 fx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fx랑 gx랑 교점이 알파랑 감마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를 쌤이 좀 번역을 좀 천천히 하면 fx는 gx의 두근이 알파와 뭐라고 해야 돼? 감마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까? 네. 연립을 한 거예요. 해줘야 됐나? 그럼 fx는 2차고 gx는 1차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 형태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fx 빼기 gx라는 게 0. 이게 2차식 이꼴 0이 된 거지? 이 근이 뭐라는 거야? 감마야. 여기서 생각할 거. fx는 2차고 gx는 1차니까 2차는 fx에서 밖에 없어. 근데 fx 개수가 얼마야? 2차 개수가 1이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이 fx 빼기 gx를 우리가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는 0이라고 쓸 수 있다.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랑 똑같다는 의미야. 결국에는 fx 빼기 g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라고 실제로는 바로 써야 돼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아는 게 fx가 있어 없어? fx 있어요. 그러면 fx에 저거를 넣어줘봐. 하고 오케이. 이 gx를 이항해서 오른쪽에 적어줬다 쳐봐요.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빼기로 되는 것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똑같이 있는 거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가 있어 없어? 그러면 쌤이 동그라미 친 거를 두 개를 빼야 되는데 x에서 x는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됩니다. 동그라미 친 거를 뺀 거야. 여기서 이걸 뺐다고. x 없어지고 마이너스 베타 빼기 감마니까 플러스 감마.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쳐다보면서 문자가 너무 많다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숫자가 있으니까 gx가 1차 함수라는 거야. 숫자인 거야 이게. 계산을 뭘 해서 됐나?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힌트가 마지막 힌트 뭐가 있어? g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어 없어? 그래서 g0 여기다 0을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3. 자, 이거 정리한 거를 여기 알파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적은 거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두 개 힌트를 적어보자. 베타 빼기 감마는 뭐라고 돼 있어? 1. 감마 빼기 알파는 뭐라고 돼 있어? 4. 그러면 베타 빼기 감마랑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관계는 부호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될 것이니까 알파가 얼마입니까? 알파 찾고 대입을 하자. 감마 플러스 3은 4. 감마는 1. 감마 1 넣으면 베타는 얼마? 2. 다 찾아봤네요. 그러니까 쓰는 거를 잘 쓰면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 질문. 3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F0을 찾아라는 거죠. 근데 fx가 식이
여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였던 거 생각해서 쌤이 찾은 거를 빨간색으로 적으면 알파가 얼마였지? 3이니까 x 플러스 3. 베타가 얼마였지? 2니까 x 빼기 2라는 식의 0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0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요. 마이너스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한 방에 해야 돼요, 사실은. 연습이 돼서. 근데 이런 거 뽑아주면 저도 써보고 있으면 할게요. 다른 거? 30번.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는 0에 두 실근의 곱을 물었어. 일단 y는 fx 그래프가 1,1을 지난다. f1은 1이다. 뭐 아직 쓸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fx의 최대값이 2라는 말은 꼭지점을 y 잡혀야 된다. 좌표가 2가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a가 음수가 된다. 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최대값이니까요. 앞에가 a라고 할게요. 쌤이 위에 적어놨죠. 자, 그럼 fx 플러스 7은 0의 두 실근의 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4.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볼래요? 뭔가 알파벳으로 주고 fx는 마이너스 7. 이 해석하는 거를 쌤이 설명 잘 들어봐요. 꼭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1,1은 지나고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지? 그럼 그래프가 최대값이 2가 되도록 쌤이 뭐 대충 만들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대충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꼭지점이 y좌표가 2가 되도록 하고 1,1 지나도록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뜻이 뭘까? y는 fx라는 친구랑 y 값이 마이너스 7인 친구랑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을 했어. 마이너스 7은 이쯤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를 했어. 이때 만나는 x 좌표가 두 개가 실근이에요. x 값이. fx는 마이너스 7을 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x에 대한 근을 두 개 찾을 거 아니야. 그 두 개의 근이 이 x 좌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합이 얼마나? 합이 4야. 그러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생각하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두 개의 평균이 가운데가 항상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꼭지점 좌표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3이 돼요. 똑같은 거리만큼 돼서 두 개의 평균이 꼭지점 x좌표가 돼야 돼요. 대칭이 나와서.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합이 4니까 여기가 만약에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 이게 뭐가 된다?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 여기가 x가 2라는 뜻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아까 설명한다고 쌤이 대충 그린 거죠. 됐습니까? 결국에는 꼭지점에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프를 구할 수 있겠네.
y는 a의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해석이 돼야 돼. 여기다가 1,1을 대입만 하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가 끝인데. 자, fx는 여기 두 실근에 곱을 물었지. 이게 fx야. 이게 fx야. 그럼 fx 찾으려면 전개를 해야 되니까. 전개하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0의 두 실근에 뭘 찾아냈어? 땡! 그럴 줄 알았다. 항상 2차항 개수가 1일 때 기준이죠. 실근의 곱은 이가 돼. 네. 이 해석을 다 해석을 바로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칭을 이용한 거. 여러분이 해석이나 문제 어려운 거 접근하려면 그래프를 잘 그려서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될지를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돼야만 식이 복잡하더라도 내용을 추론해서 좀 간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그 과정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효식이는 요새 숙제하는데 오래 안 걸리나? 한 2시간이면 하나? 더 걸리나? 네가 봤을 때 생각을 천천히 하는 것 같나? 그보다 그 풀 수 있는 거 봤을 때는 금방금방 풀 것 같아서 계속 보는데도. 그럼 한 3시간 하나? 안 재봐서 모르겠지, 사실은. 다음에 한번 어느 정도 한번 봐요. 또 다른 거 질문? 예, 추, 야. 28, 29? 28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줄 읽었을 때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5를 보고 뭐라고 써야 돼? 모르겠니? 자, 2차 함수라는 게 그래프야. 어떤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거야. 그게 주저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2에서 최소값을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게 꼭지점에서 항상 가져요. 그러면 최대값은 y값이야. y라는 거는 위아래 높낮이를 따지기 때문에 이 2랑 마이너스를 보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5라고 둬야 돼요. 자, 식은 이렇게 전개되어 있지만 꼭지점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적어야 돼요? 앞에 개수 a는 살리고 x좌표는 뺏어 적고 y좌표는 뒤에 그대로 적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힌트 F4는 1. 이거 y라 적으면 y나 fx랑 똑같아요. fx. 그럼 x에 4를 넣었을 때 1이죠? 그럼 4를 넣어보자. 4 넣으면 4a 빼기 5가 1이니까 a가 2분의 3까지 찾아봤어. 그럼 b와 c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넣고 전개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2분의 3에 x 빼기 2의 제곱 빼기 5 전개해보자.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4 2분의 3 곱하면 마이너스 6x 생각 따라오고 있나? 4랑 2분의 3을 곱하면 약분해서 6
빼기 6 빼기 5까지 해서 1. 자, 2a 빼기 b 더하기 c니까 여기 이걸 보면서 2a 빼기 b 더하기 c 할 건데 2a면 3, b는 빼면 플러스 6, c는 플러스 1, 10 이렇게 한번 쓰세요. 그럼. 여기 기숙사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네, 아마 다음날 가겠지만 보내놓으면 밤에 11시 넘어서 가거나 네, 사진 찍어 보내놓으세요. 근데 제가 아이템 풀려고 그냥 예쁘가 않았어요. 그래도 뭐 네가 뭐 안 되는 것만 질문할 거니까 뭐 찍어서 보내봐요. 바로바로 답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죠. 수업이 주말만 해가지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진짜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정 생겨서. 주말 수업하는 애들은 한 번씩. 이거예요. 한 번씩 뭐 그냥 일 있다고 빠지고, 시험 끝나면 죽어도 안 오고, 주말이라고. 29번도 볼까? 자, 그럼 방금 했던 걸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들아. 먼저 fx만 봐줘. fx가 x제곱 빼기 2x 빼기 a 플러스 5인데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 이거를 한글로 쓰면 뭐라고 설명할래요? 저는 어. 이게 최소값 네 말하지 마! 어? 예주한테 물어봤죠. 이건 알잖아. 예주한테 물었죠. 지금 예주가 질문한 문제니까 예주한테 물어봐야죠, 쌤이. 알잖아요. 알면 지금 다 알아요. 그래서 예주가 천천히 말해봐요.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뱉어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옆에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고, fx라는 게, 이 함수라는 게, 함수 값이야. 함수 값은 항상 y야, y. y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항상 y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 여기까지 생각했나? 그러니까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야. 그럼 꼭지점에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까지 해석이 되는 거야. 위에 문제랑 똑같은 거야.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러면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이 형태를 완전 제곱식으로 꽂힐 생각을 해야 돼. x제곱 빼기 2x 반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1. 이건 알고 있지? 아나 모르나? 오케이. 빼기 a 플러스 5.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의 뒷부분을 계산하면 4 빼기 a인데 이 4 빼기 a가 뭐가 돼야 된다? 꼭지점에 y 잡히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가 5가 됐다 찾은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gx의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 하지. 근데 n은 0보다 작거나 같지? 꼭지점에 y 좌표가 0이다까지 해석이 돼야 되죠. 근데 그걸 왜 마이너스 1을 알아보세요? 네? 뭐를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합니까? 4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최대값을 보면 안 되나요? 그렇게 그렇게 해도 돼요. 다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최대값이 0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알아들었나? gx가 y, 이것도 y야. 그러면 이 gx 이식도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제곱식 꽂혀야 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 반의 제곱하면 얼마? 빼기 4 하고 나머지 2b 빼기 4는 그대로 적자. 자, 마이너스 1하고 해서 곱하면 8이니까 뒤에 계산해서 2b 더하기 4인데 이제 이게 얼마 돼야 된다?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자,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서 정확하게 진짜 하자면 은성이처럼 하는 게 맞긴 맞겠네요. 여기 표현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라 나왔네요. 자,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쌤은 바로 이걸 단정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곱인 거 빼고 다 넘겨줘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될 수 있는 a 빼기 5가 0이거나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사실 결론이고, 그럼 여기서는 위에 넣어서 보면 마이너스 2에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b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해 줄까? 이를 나누면 자,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네모친 거 두 개를 봐봐.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면 a 제일 큰 값은 얼마? 5. b 최대 큰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3이. 똑같은 얘기긴 해요. 다음. 표식엔 질문 없는 거죠? 예주가 질문 계속하면 될 거예요. 다 쓰고. 그다음에 근데 이거 2차함수까지가 딱 절반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보통 3차? 3차 방정식까지가 좀 절반 정도가 되긴 되죠. 3차 방정식이 최대는 아니라 보통 그죠? 3차 방정식 정도까지. 까지 시험 보면 하겠네요. 이게 61쪽이죠. 대충 74쪽을 펼쳐봐요, 그러면. 여기요? 보통 x세제곱은 1까지도 시험 범위를 많이 넣습니다. 그거는 72쪽까지. 보통 여기. 2차 함수에서 끊는 데도 있고 3차 방정식 넣는 학교도 있고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2차 함수까지는 무조건 들어간다 보는 거고. 그럼 저 IPN을 그냥 계속 풀어요. 그래서 이제 2차 들어가는 거. 2차 함수까지는 하세요. 얘는요? 놔두고 다시 처음부터 일단 해요. 시험 범위 맞춰서 푸는 게 낫죠. 어차피. 그 다음에 질문 예주야. 앞으로 넘어가서 21번. 뭐 볼게요. 두 함수 fx, gx가 있어. fx는 2차 함수고 gx는 직선이 있네.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 fx는 x축에 접하고 y는 x는 3, 4분과 4, 4분에서 만난대. 옳은 걸 물었어. x축에 접하니까 자,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 x축에 접한다는 내용을 뭘 해야 된다? 해석을 하자면 b는 0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으로 끌고 내려와야 돼. 2차 방정식이야 계속 푸는 게. 그래서 판별식은 0을 쓸 거예요. 근데 2차 함계수를 먼저 좀 바꿔보고
판별식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b인데 앞에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플러스 4b가 뭐가 된다. 그래서 기억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갑자기 여기는 4분의 a 제곱하고 d가 있는데 d가 섞인 거는 fx랑 gx를 섞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두 개의 교점을 찾았는데 그 교점이 어떻게 된다? 두 개가 되고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다라는 뜻이야. 즉 이거를 쌤이 적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고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네. 그게 3, 4분면과 4, 4분면에서 만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해야 되니까 답변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줘도 되겠나? x제곱을 양수로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 자, 잘 들어봐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2차 방정식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건 이해되겠나? 2차 방정식에서 쌤이 해석할 때 판별식 말고 또 뭐 쓴다고 했지? 맞죠?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거예요. 합은 알 수가 없지만 곱은 뭐가 됩니까? 두 근의 곱이 다시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생각을 했냐? 일단 하고 할게요. 그러면 곱은 d 빼기 b가 되겠죠? d 빼기 b가 음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쌤이 갑자기 니은을 보면서 왜 이걸 생각했는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힌트가 a 제곱 더하기 4b가 0이지. 얘들 봐봐. 보고 있지, 예지도? 자, 근데 여기가 갑자기 a 제곱이랑 d가 섞였지. 그러면 d가 있으려면 분명히 gx랑 연결이 되는데 연결된 식은 이거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그런데 d가 있는 항이 여기 항이야. 즉 상수항이야. 그럼 상수항에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과 계수 관계라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4b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거를 b를 a 제곱으로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을 고치면 B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B 대신에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B는 이거를 여기다가 넣겠다는 뜻이 D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D가 되는데 0보다 작다. 이연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겠나요? 그래서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C랑 A랑 섞인 거 보니까 제곱도 있고 AC도 있고 이거 판별식을 썼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찾아야 될 걸 보고 쌤도 그거를 유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해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판별식 쓰면 이 부분 제곱 빼기 4에 D 빼기 B를 해서 0보다 크다. 됐습니까? 전개 보면
C제곱 2AC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D 플러스 4B가 0보다 크다가 됐는데 문제랑 다른 차이점이 왜 되냐면 A제곱 플러스 4B 쌤 동그라미 쳤어. 앞에 A제곱 플러스 4B가 얼마라고 돼 있지? 0이니까 이거는 없애도 되는 거야. 그래서 C제곱 빼기 2AC 빼기 4D가 0보다 크다는 결론이 됐어. 근데 디귿에서는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지. 그래서 틀렸다고 보는 거야. 계속 말하죠.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다 풀 수가 있어요. 한 배씩 근과 계수 관계하고 뒤에 더 어려운 것도 나와요. 선생님 수업하다가 문제 푸는데 생각하다 보면 껌씹는 척을 했는데 껌씹거나 껌씹는 척을 했는데 그게 유튜브에 박제됐 나오는데요. 홈시는 척을 하는 그래요, 언니가 그러는 뭐지? 몰라요. 문제를 풀다가 껌을 씹었다 했나? 껌을 씹었다. 그게 유튜브에 있어요. 몰라요. 설명 안 봐서 몰라요, 사실. 자, 다 썼나요? 다음은? 차근차근 계속 봅시다. 예주가 일단은 얘기는 해야 돼요.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했습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아예 손을 못 댔다고 하기엔 좀 그래서 아예 손을 못 댄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는 자체를 못 했으면 지금 네가 다른 거는 앞에 다 풀었나? 다 못 풀었나? 그러면 이거의 대표 문제부터도 모르는 거 아이가 혹시? 자, 읽어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부터 물어볼게요. 교점이 있다, 맞아요. 교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까? 교점을 있다는 내용을 써야 돼요.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오케이, 같다. 맞죠? 연립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두 개가 같다는 게 둘 다 y 똑같이 대입을 했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내 말을 갖다 여기까지 써야지 읽고. 됐나요? 자, 이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한 점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내용을 2차 방정식에서는 무슨 내용을 뜻합니까? 저 내용이.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이 식이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2차 방정식 풀 때 알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2차 방정식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봤었잖아요.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흔히 한 개 혹은 두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는 거 맞나? 지금 요게 되면 내가 말하는 이걸 좀 쓸 수 있었지 않겠나 이 말이지. 그래서 물는 거야 계속. 아예 근데 처음부터 시도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하나하나 물어볼 수밖에 없고 쌤이. 자 그러면 흔히 한 개나 두 개라는 내용을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네,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맞아요. 그럼 하면 되네요. 그럼 2차 방정식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형태가 아니고 전부 다 왼쪽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항을 해서 x를 이항하면 2x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플러스 4 이항했으니까 부호 바뀝니다. 그럼 판별식을 짝수할 겁니다. 직접 불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4분의 d는 이 식을 보면서 판별식 불러주세요. 판별식 공식이 뭐가 됩니까? 그거는 근의 공식이고 근의 공식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 안에 거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쌤이 4분의 d라 적은 거는 짝수 공식을 쓰겠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짝수 공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b 제곱 빼기 ac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b 제곱 하니까 짝수일 때 2를 나눈 거죠. b가 1입니다. b 제곱 빼기 ac a 개수는 1 여기 1이죠. c는 이 상수항을 나타내니까 k 플러스 3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방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L을 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좋습니까? 그래서 K 최대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예주야 3을 처음부터 할 때는 니 진짜 열심히 들어야 된다. 이때까지 안 한 거를 뭐 내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솔직하게 안 그랬나? 처음부터 네가 좀 마음 진짜 단단하게 먹고 해야 된다. 다른 거 질문?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해줄게요. 지금 기억 한 10% 20% 하더라도 쌤이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형별로 한 개 더 볼까? 뭐를 봐요? 19번? 오케이. 조금 판별식이 뭔지, 근의 공식이 뭔지 하나하나 나중에 세분화해서 좀 외워봅시다. 19번 하고 좀 더 보고 예지 거도 질문 좀 볼게요. 자, 자연수 A에 대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 안 만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두 개를 어떻게 하자? 같다고 두자는 얘기예요. 그럼 같다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1. 식이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야. 같다고 두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전부 다 옮겨서 2차식 이꼴 0으로 바꿔주는 것까지가 그냥 기본 자동이야, 자동.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3을 넘기면 플러스 3이지. 근데 x가 있는 게 이 두 개 있지. 그거를 묶어서 바로 이거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3 빼기 2a의 x라고. 그 다음에 k를 넘겨서 계산할 건데 2a제곱 플러스 1 빼기 k. 쌤이 가로를 해서 2부로 정리한 거예요. 2차, 1차 상수라는 개념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는 짝수도 아니죠? 그래서 D라고 적고 B제곱 3 빼기 2A 제곱 빼기 4에다가 2A 제곱 플러스 1 빼기 K가 0보다 작다를 해야 돼요.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전개를 할 거예요. 9 빼기 12A 플러스 4A 제곱 빼기 8A 제곱 빼기 4 플러스 4K가 0보다 크다. A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9랑 빼기 4 5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4K?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봅시다. K의 개수를 FA라고 했어. K가 몇 개인지 찾아야 되는데, 그때 A, FA라고 돼 있는데, F1이란 말은 A가 뭐란 뜻이야? 1일 때 자연수 K의 개수를 찾아야 된다는 뜻이야. 다시 뭐가 1일 때? 오케이. 그럼 이 식을 보면서 A에 1을 넣어주자.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K만 남기고 다 이항을 해줄 거야, 계산해서. 4분의 11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 있어? 응? 오케이, 2개. 내용 하나 듣겠나? 이번에는 A가 2일 때를 해야 돼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5, 플러스 4K가 0보다 작다. 35. 4분의 35. 얘가 대략 48, 32. 8.75 정도 되겠네? 그래서 몇 개? 그래서 2개를 더해래. 사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은 이만큼 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흰 거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쌤이. 이 단원 내서는. 연립하고. 다른 거 더 뭐 볼까요? 아, 좀 써야 되죠? 너무 실례해요. 일단 하고 남은 유형만 하고 끝이죠? 다음 주부터 신나는 마음으로 채책을 해봅시다. 쌤이 단톡에 최대한 이 반 같이 수업하고 있는 거 진도 부분을 얘기할 테니까 그 부분 풀 수 있으면 풀어봐요. 유형 해결의 법칙. 이제 수업이면 화목토. 화목토요? 그러니까 화목 부분에 대한 거를 쌤이 올려놓으면 그 부분을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좀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일단, 왜냐면 와서 1시간 반 하고 나서 토요일 같이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추가적으로 안 되는 거, 니 다른 문제지, 알템이나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질문 싹 다 받고, 그런 식으로 좀 할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지. 벌써부터 못할 걱정을 하진 말라는 거죠. 못하고 나서 그때 하는 거고, 일단 해볼 만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밀어놨어요. 이제 중국어 단어 배워야 되는 그래도 막상 닥치면 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뭐. 저는 그냥 월요일 때문에 축구하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하고 웬만한 건 다 될 거니까요. 어려워요? 아니요. 뒤에 좀 어려운 게 있겠죠, 당연히. C단계처럼. 보통 하루에 한 단어씩
어, 최대한 4월 초 정도까지 한 번 더 시험 범위까지 다 떼고, 그럼 다 떼자마자 중간고사 대비 이제 기출이나 이런 거 연습 다시 들어가겠죠. 3월 초부터. 예주야, 다른 거 질문? 10 몇 번? 12번. 지금 유형별로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처음 유형부터 다시 밑에 걸 삭제해줄까? 1, 2, 3부터 빠르게 좀 해볼게요. 한두 개라도 좀 다시 익혀봐요. 그럼 2번, 여기 이쪽 부분은 안 했단, 지금 못한 거죠? 오케이. 예주 한 10분만 딱 빠르게 해보자. 자, 봐. 2번 첫 번째 줄 읽어봐. 끊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를 지금 같이 얘기를 하자는 거야. x축과의 두 교점을 찾는단 말이 x절편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절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야? 어? 다시 x절편. 절편을 찾을 때는 자, 절편을 찾는 내용부터 정확히 다시 기억해보자 그러면 x절편 찾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하냐? y 값에 0을 넣고 y절편을 찾을 때는 x에 0을 넣는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그냥 모든 공식이 똑같은 거야. 어디 가든 기억을 하세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중2 때 1차 함수 할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두 개를. 됐습니까? 다시 x축의 두 교점이야. 그럼 x절편 찾으니까 y에 0을 넣었다고. 생각을 계속 이어가라. y에 0을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0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다? 마이너스 1과 3이다. 자, 그럼 예주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있을 때는 우리가 2차 방정식 뭘로 풀었습니까? 응? 아니죠. 두 근이 있을 때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쓴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예주가 지금 내용 한 개도 다 앞에 모르는 상태인데, 아이가, 맞지? 지금 수업 듣는 게 좀 그러면 힘들겠다. 처음부터 할 때 좀 빡세게 해야 되겠다. 아마 외우고. 자습이고 뭐고 니 알겠지? 빠지는 거 없다니 절대. 어? 그래서 3월 당장 이제 학교 갔는데도 안 하면 솔직히 그건 문제다 이제. 자, 그래서 근과 계소 관계라는 게 뭐였냐? 보면 어느 느낌 낼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합의 부호를 바꾸고 여기는 곱을 나타낸다는 뜻이었어.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자, 그럼 적어볼게. 합이 2고 곱은 뭐라고 적을 수 있어? 그럼 이 합과 곱을 보고 x제곱에 합은 부호를 바꿔서 적고 곱은 뒤에 그대로 적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계수관계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을 찾은 거야. 이거를 y는 x제곱 빼기 bx 빼기 a 여기다 다시 넣어줘. 플러스 3x 플러스 2. 자, 이 그래프가 다시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물었어. x축과 만나는 거니까 또 뭘 해야 돼? 이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2차 방정식을 지금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인수분해를 해라는 거겠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의 거리 얼마입니까? 네, 정신 차려요. 3은 아닙니다, 절대. 됐나요? 써요. 쓰고 내가 이거 다 봤다가 조금 시간 수업 조금 지체될 것 같아서
예지 질문만 받고 진도 조금 나가볼게요. 오케이. 잠시. 예지야 질문할 거 또 혹시? 5번? 앞에 거 잠깐 5번 좀 봅시다. 문제. 4번, 4번. 5번. 자. 2차 함수 y는 fx가 x가 만난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2oa는 3ob다. 우선 첫 번째 질문. 5a가 큰 걸까? 5b가 큰 걸까? 예지야. OB가 더 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3이고 이게 2면 식이 성립하지? 오이가 더 그거잖아. 오해라.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개수가 더 작은 쪽이 더 큰 거예요. 오케이. 내가 5이라 그랬나 봐요. 자, 그러면 OA가 더 큰데, 이 2대 4, 즉 3대 2라고 반대로, 이 앞에 숫자를 반대로 B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2분의 3 이렇게 하면 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OA를 3K, OB를 2K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K 있는데. K 있어? sorry. 그럼 뭘 할까? 알파요. 알파는 근이라서. 3A요. 오케이, 2A로 할게. 3A. 2A로 할게, 거리를.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는 0이 두 근의 합이만 쓰이다. fx는 0이란 말은 2차 방정식이죠? 네. 두 근이 여기서 쌤이 3A, 2A 작성으로 지금 A 좌표를 마이너스 3A, 0. B의 좌표는 2A, 0이라 해서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왜? 즉,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됐던 뜻이에요. 네. X 좌표가 이 두 개를, 이게 두 근이잖아요. 그렇네요. 예지야 됐나?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A와 2A를 더한 게 마이너스 2가 돼서 A가 1이 됐다는. 2가 됐죠. 즉, 이 거리가 얼마나? 6. N은 4가 됐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A 좌표가 마이너스 6,0, B 좌표가 4,0이니까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6과 4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우리 찾은 내용이야. 자, 그러면 f의 2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의 합이 3입니다. 똑같은 fx였지. 이런 유형 문제 푼 적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게 f의 2x 플러스 k는 0을 만족하려면 이 안의 값이 마이너스 6이거나 4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마이너스 6이거나 4가 돼야만 f 마이너스 6은 0, f4는 0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찾은 x가 두 근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2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6이 되거나 2x 플러스 k가 안에 게 4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 x 값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나누고 마이너스 2분의 k 2를 나누고 2분의 k가 있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라? 합이 3이 돼요. 마이너스
지금 여러분들 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이게 상이 아니고 중으로 봐야 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요새 시험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쌤 생각은 사람 수가 많아 놓으니까 변별력 주려고 전부 다 어렵게 냅니다.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 잘 찍는 사람들이 가끔씩 등급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야 이해되겠나? 오케이, 다음은? 됐어요. 오케이, 진도 좀 나갈게요. 쌤 30분 만에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그렇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자, 유형 몇 번이죠? 8번이가 7번이가? 7번. 해봐야 되죠, 쌤도 뭐. 자, 저희 이참수가 너무 어려워요. 자, 다른 게 아니고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은 사실은 돼요. 고생했어요. 앞편 다 했나 사실? 네. 아 잠시만, 니 텍스트 혹시 그거 쌤 안 보냈는데 샀나? 오늘 가서 한 살래요? 언제? 사진 서술령 있잖아. 쌤은 뭐 하는지 모르는데요. 쌤 3다시 어머님한테 문자 갔는데 나중에 좀 이따 단톡 한번 올려볼게요. 네. 제가 내일 봐. 자, 지금 우리가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할 때 꼭지점 계속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한된 범위라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봐라는 뜻이야. 결국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고쳐야 돼. 고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세요.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 빼기 1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된다 봐야 돼요. 위로 플럭하고 1, k 플러스 1 꼭지점을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2는 마이너스 1과 2는 어디쯤에 위치할까를 생각하자는 거야. 대칭인 걸 생각해야 돼. 1을 기준으로 2가 가까워,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 가까워. 아니죠, 2가 가깝죠. 1을 기준으로 0이 아니고. 그러면 2가 좀 더 가까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을 보자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2가 더 가깝다는 거 맞죠? 아니에요. 2가 더 가깝다고 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이 y값이지. 제일 윗부분은 그래도 꼭지점이네. 그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어? 뭐요? k가 얼마예요? 문제는 뭘 찾아라 했어? 최소값 찾아야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제일 낮은 게 어디 쪽이야? 마이너스 1일 때가 낫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1은 어디다 넣는 게 낫겠니? 여기가 더 편하나? 아니면 여기 넣었던가? 아무 때나 넣어요. 여기 넣었다 치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k 빼기 1. k 빼기 7이죠. 방금 k 얼마나 찾았지? 4. 4 빼기 7은? 마이너스 3. 끝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있더라도 똑같이 2차 함수 완전체를 고쳐서 확인을 하자는 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 최소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더 아래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죠. 아, y 값이니까요. 자, 37번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진짜 못 풀어요. 이게 사실 단순한 거죠. 단순하더라고요. 자, 이 전개하면 몇 차야? 공개하면 4차예요. 4차야. 자, 근데 어렵기 때문에 저 안에 똑같은 형태를 우리가 바꾸는 걸 뭐라고 합니까? 치환을 항상 하면 뭘 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치환을 하면 범위를 따지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범위라는 게 최대값, 최소값이야, 결국에는. 자, 그러니까 문제는
x제곱 빼기 6x 빼기 3의 뭘 찾아요? 실제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는 거야. 근데 x가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 범위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또 따로 찾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두 번 찾는 거야. 여기서 x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0에서 3 사이가 있어 없어? 자, 지금 이게 대문자 x지만 다시 x의 최대값, 최소값, y의 최대값, 최소값 똑같은 거야. 똑같은 내용이랑 앞에 거랑. 그러면 이거를 완전 제곱식 꽂혀서 또 그래프를 봐야 된다는 뜻이야. 이 x가 결국 y랑 똑같은 개념으로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애를 완전 제곱식 할 건데 여러분이 엄청난 실력이 돼서 애를 보고 바로 원래 이 정도를 해야 돼요. 연습을 좀 해서 이제는. 아시겠죠? 좀 간단한 거는 복잡한 건 없으면 간단한 거는 여기 플러스 4 빼기 4니까 빼기 3 바로 했어. 그럼 이걸 보고 해석이 어떻게 되냐?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2, 마이너스 3인데 0부터 3까지 따지면 0은 좀 더 멀리 있고 3은 가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먼저 0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0 넣으면 얼마입니까? 1. 0 넣었더니 1.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지. 즉, 여기서 x의 범위가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됐습니까? 이 범위를 가지고 밑에 거를 한 번 더 풀면 끝인 거야. 범위가 새로 나온 거죠. 돼지됐나? 다시 이 대문자 x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데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물었죠. 다시 이게 원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꽂힐 수 있나 없나? x 빼기 3의 제곱 암산해보자. 플러스 9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이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이야. 알아들었나? 그럼 이 그래프 그림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야 돼. 이제 마이너스 3과 1이 꼭지점보다 둘 다 왼쪽에 있지. 맞죠? 그럼 사실 이 꼭지점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마이너스 3이 이쯤에 있고 1이 이쯤에 있다 생각해서 여기에 최대 최소를 찾아야 돼. 꼭지점 포함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값. 여기에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입니까? 36, 24. 1을 넣으면 그러면 이 최대값이 24, 최소값이 마이너스 8까지 된 거야. 알아들었나? 두 개 합은 얼마? 또 위에 있잖아요. 저거 위에 X 큰 거 있잖아요. 저거 또 그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구하는 방법이 최대 최소 찾는 거라고. 갑자기 마이너스 1은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아, 그래서 치안에서 푸는 거. 그리고 이거 최대 최소 두 번 하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찾고 또 찾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형 9번. 자, xy가 실수일 때 2x제곱 플러스 12x, y제곱 빼기 4y 플러스 25. xy가 둘 다 있지만 이게 함수가 아니고 이제 2차 식이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우리가 항상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고일 과정에서는. 그래서 x도 완전 제곱식 고치고 y도 완전 제곱식 고칠 건데 먼저 앞부분을 보면 뒷부분 보면 25는 그대로 됐습니까? 그러면 2에 x 플러스 3의 제곱하고 y 빼기 2의 제곱을 따로 먼저 쓰고
2랑 마이너스 9 계산하면 마이너스 18. 여기는 마이너스 4. 뒤에 25.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3. 완전 제곱식 둘 다 묶었어. 왜 묶었냐? 항상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지? 그래서 앞에 거 두 개는 0보다 크나 같아 항상. 그래서 최소는 뭐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값이 3이었나요? 네. 그거는 외워야겠네요. 이게 근데 왜? 그냥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준다는 것보다 하는 거지. 최소값 최대값 나오면. 근데 x, y가 실수일 때왜 이게 제곱이니까 0보다 크나 같다고요. 그러면 0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0일 때랑 맞췄는데? 아니, 제곱이니까 이게 0이 돼야 최소가 되잖아요. 어. 아, 네. 0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곱일 때는 항상 0보다 크나 같으니까, 그 제곱의 값이 0이 될 때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러니까 x, y가 실수일 때라 했으니까 이 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는데 이거의 최소값이 0이니까 3이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2일 때, 이 2차식의 최소값이 3이다. 그 얘기예요. 예스. 46번도 사실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봐요. x 빼기 y 빼기 2는 0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의 최소값 물었지. 자, 근데 위에 식이 하나 있어, 없어? 하나를 대입해주자. 그럼 어떻게 할래요? x 마이너스 y. x는 y 플러스 2라고 고칠게요. 왜? x가 제일 적으니까. 맞아요. y에 두 개 대입하는 거다 x에 한 개 대입하려고요. 그러면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8y의 최소값이랑 같은데 또 2차식의 최소값 최대값이지. 이거 완전 제곱이 되어 있다 보면 안 돼. 전개해서 다시 묶어줘야 돼. 다 묶인 게 아니라서. 거의다. y 제곱 플러스 4 y 제곱 플러스 8y 2y 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4인데 위로 묶으면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4 2의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14. 자, 이때 x값 y값 물어보면 y 값은 언제?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하나 원래 세부적으로 탁탁탁 보는 게 아니고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 완전 제곱식 꼴이구나라고 깨달아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세부적인 거 디테일은 여러분이 좀 문제 양을 풀면서 그거를 솔직히 깨달아야죠. 한 번에 모든 걸 다 깨닫기는 어렵고. 자, 다음 유형 11번. 11까지밖에 없어요? 네, 11까지네요. 자, 그러면 항상 활용 문제 함수 그래프가 있어. 그럼 첫 번째, 항상 일사분면에 있는 점을 미지수로 두고 시작합니다. 그게 기본으로 깔려야 돼. 근데 일사분면에 없고 다를 게 있다. 그럼 알파벳 순서대로, 그리는 이 글자 순서대로 봐야 돼요, 원래. 그 처음 시작을 어떻게 잡는지부터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뭐요? 자,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2차함수 Y는 X제곱 빼기 UX 그래프 위에 있고, CD는 X축 위에 있다. 직사각형 ABCD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물었네요. 둘레 길이. 그러면 쌤이, 자, 이거 저번에도 한 적 있는데 대칭 이용해서 한 거야. 잘 들어야 돼. A 좌표를 뭐라고 잡아야 될까? 오케이. 그러면 이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A 제곱 마이너스 B.
땡. 네. 맞는데? 땡. 잠시만요. 아,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보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좌표가 4사분면에 있으니까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겠지.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지. 거기까지 생각을 깔아둬야 돼요. 활용할 때. 이것 때문에 답 안 나와요. 문제는 이 AB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A와 B가 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습니까? 꼭지점이 그러면 X자. 이거 완전 제곱 생각하면 이 대칭축이 바로 쌤이 뭐라고 할 수 있어? X는 3이라고 대칭축을 생각할 수 있어 없어? 됐나요? 그러면 A와 B의 평균이 3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 길이를 찾아. 얼마야? 이만큼 길이는 뭐라고 해야 돼요? 3 빼기 A죠. 아, 네. 그러면 반대편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쌤이 길이 바로 찾았잖아요. 6 빼기 2A라고요. 표시가 됐나? 대시됐나? 대칭을 꼭 생각해서 이 좌표 잡는 거, 이거까지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표시가 B의 좌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천천히 해도 돼요. 오케이, 6 빼기 A. 여기서 두 개를 더했다 해도 되고, 혹은 2분의 A랑 어떤 좌표를 더했더니 대칭축이 나왔다. 둘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좌표를 찾아서 푸는 문제가 더 많아요, 사실은. 6 빼기 A, A제곱 빼기 6A. 지금 문제에서는 L을 쓰진 않지만 이걸 찾아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제는 사실 뭡니까? 둘레의 길이 최대니까, 즉, 문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6 빼기 2A를 두 배를 하면 둘레죠. 됐습니까? 이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자, 여기서 엄청난 힌트. 감점 요인. 항상 적어야 돼요. 방금 미수답은 A가 0과 3 사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일단은 X값이 양수인 건 이해됐죠?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3 빼기 A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A가 3보다 크면 저것도 음수가 되잖아. 즉, 축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3보다 작다. 됐나, 조시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적으면 감점이 돼. 1, 2점씩 까지는 겁니다. 1점씩. 자, 그러면 전개를 할 건데 2차항부터 보자. 마이너스 2A 제곱 6A랑 마이너스 4A인데 2를 곱해서 8A 6과 2 해서 12 전개하고 나서 다시 완전 제곱식 묶어주려고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 빼기 4 더하기 12 즉 A 값이 2일 때 둘레는 얼마? 20 근데 문제가 까다롭네요. 그러니까 X 좌표가 양수인 걸 꼭 미지수 잡고 시작해야 되고 대칭 이용해서 다른 좌표 찾는 것까지가 바로 한 방이 되는 저게 근데 볼 때마다 더 헷갈릴 거예요. 그 공이 구하는 게 생각보다 네.